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00% 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필수 한자성어 150개 익히기 5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알차게 알을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실게요.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한자성어를 먼저 읽어 드릴 겁니다. 들으시면서 나의 배경지식, 여러분의 배경지식을 점검해 주세요. 갑니다. 인산인해, 인지상정, 일석이조, 일망타진, 일사천리, 일촉즉발, 일취월장, 임기응변, 입신양명, 임전무퇴, 자급자족, 자승자박, 자격지심, 자수성가, 자업자득, 자초지종, 자포자기, 작심삼일, 적반하장, 적재적소, 전화위복, 절치부심, 조삼모사, 주객전도, 주경야독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가서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1강부터요. 저번 강의부터 해서 사실 1강부터 쭉 해서요. 댓글에 한자성어별로 타임라인을 해놨으니까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인산인해, 사람인 매산, 사람인 바다해입니다. 사람이 산처럼 많고 사람이 바다처럼 많은, 사람이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사람인을 보시면 저는 이 사람인이 선 두 개가 서로 이렇게 힘을 합해서 서 있는 것 같아서 역시 사람은 혼자 설 수 없어 이렇게 공부했었는데요. 사실 그 어원을 보면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모습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그 모습. 어느 쪽이 되든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람인자 기억해 주시고요. 매산자, 험준한 산 세 개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산의 모양 그대로 본딴 겁니다. 산처럼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자 왼쪽 보시면 땡땡땡 이렇게 해서 물수가 있습니다. 물수. 그리고 자, 요거 매양 매자인데요. 했던 것도 그대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머리 위에는 요거 위에 있는 게 비녀라고 해서요. 비녀로 머리를 단정히 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딴 거라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모계 사회에서는 어머니 이렇게 하면 넓은 바다 또는 대지, 넓은 땅에 이제 여성을 빗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다 어머니의 모습 이렇게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산처럼 많고 사람이 바다처럼 많다 이런 뜻이었고요. 다음 갑니다. 인지상정. 사람이 항상 가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이 항상 가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람인자 방금 했고요. 갈지는요. 간다라는 의미가 정말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발의 모양에서 본따대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한자로서 발지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칠지라는 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다라는 의미, 원래의 의미보다는 주로는 어조사로 쓰이니 여러분 이거 한자 기억하실 때 어조사지라고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가지로서 조사할 때 이제 말씀어, 도울조, 그리고 말씀사, 말을 도와주는 그런 말인데요. 뭐뭐의 이렇게 도와주거나 뭐뭐하는 아니면 뭐뭐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뭐뭐의 정도가 되겠네요. 사람의 이렇게요. 항상 상자 위에 보시면 이게 지붕입니다. 집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이게 뭐냐면 수건입니다. 수건건. 근데 이거를 천이라는 이미지로 좀 생각해 보면 집에서 항상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해요. 집에서 항상 입고 있는 편한 옷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복, 평상복 이렇게 말을 하죠. 항상 할 때 상자도 사실 이겁니다. 요 상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이랬다 저랬다 뭐 이거라기보다는 항상 그냥 가지고 있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개념이랄까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뜻인데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초코파이 아실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었는데요. 그 정이 이제 요거죠. 한국의 정 이겁니다. 이 한자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이 왼쪽에 있는 이 한자 기억해 주세요. 요게요. 마음심자를 세운 거예요. 마음심자가 이렇게 좀 널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심아 우리 좀 합치자 해서 이렇게 왼쪽에 세워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는 풀을 청자인데요. 풀을 청자, 청 어떻습니까? 청정 이렇게 해서 소리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음만. 그래서 뜻은 관계가 없는데요. 마음과 관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되게 감동받을 때가 한국 사람들 막 도와줄 때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갑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자, 하나의 돌을 던졌어요. 슝슝슝. 탁탁. 어머나, 2마리의 새를 잡았네요. 1가지 일을 했는데 2가지 이상의 이익을 가져갈 때 쓰는 말입니다. 돌석자 보시면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한자가 바로 그 산기슭 엄자고요. 이게 돌덩이를 형상화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양이 그냥 돌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 조자 보시면 저는 어렸을 때 이거 공부할 때 여기 위에 있는 요게 왠지 그 새의 머리에 있는 이런 깃털 같은 느낌, 요게 새라면 새 머리 깃털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 좀 그림이 비슷합니다. 이 새의 모양을 본딴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는 요게 그 새의 긴 그 꽁지, 깃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의 모양을 본딴 한자구나. 이렇게 하나의 돌로서 2마리의 새를 잡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이익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일망타진. 하나의 그물로서 하나의 그물을 탁 쳤는데 다 잡았어요.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 들어가 있고요. 그물망 왼쪽 보시면 우리 이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기본 한자예요. 아까 그 마음심자처럼요. 이제 마음심자처럼 기본 한자, 이불수처럼 기본 한자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자, 요거 실사입니다. 엄밀히는 이제 가는 실사인데요. 그냥 실사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 한자 자체가 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물의 모양을 본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사와 그물망이 합쳐서 그물망이 된 건데요. 그물을 쫙 던졌어요. 그 칠타 보시면 왼쪽에 이것도 기본 한자입니다. 이게 자꾸 반복돼요. 이거 이제 손수입니다. 자꾸 만나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절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게 이게 못 정자입니다. 못. 그래서 손으로 못을 땅땅 내리치는 그 모습을 본딴 거라고 해서요. 치는. 손으로 뭔가를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 잡았어요. 다 할. 사실은 이게 좀 재미있는 한자인 게 요것도 은근히 나오는데요. 요게 그릇 명자입니다. 그릇입니다. 왠지 이제 그릇 같지 않아요? 여기다 뭘 담아야 될 것 같잖아요. 이제 그릇. 넓적한 그릇.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이것이 뭐냐면 요 한자가 붓율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붓이 끝에가 이제 솔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 쓰는 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릇을 솔로 삭삭삭삭삭 다 한 거예요. 설거지 끝났다 이런 뜻으로 식사를 다 마쳤다, 다 했다,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다 하다는 끝나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그물을 쳐서 다 끝났다라는 말은 다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조리 다 잡을 때 쓰는 말입니다. 다음 갑니다. 일사천리. 자, 한 번 쏟았는데 천리를 갑니다. 뭘요? 어떤 통에 물이 있었나 보죠? 쏟아졌는데 쫙 하고서 멀리까지 가는 모습이에요. 좀 과장돼 있긴 합니다. 천리라니요. 그죠? 좀 과장돼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 리자가 마을이긴 하지만 첫 번째 마을 뜻 하지만 거리의 뜻도 있어서요. 약 400m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1, 2가. 그러면 천리면은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과장돼 있긴 하지만 쭉쭉쭉 진행될 때 물이 쫙 쏟아지는 그 기세처럼 말이 청산유수예요. 청산유수도 그런 뜻입니다. 잘 말해요. 또는 일이 쭉쭉쭉 진행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쏟을 사자 보시면 왼쪽에 역시 기본 한자 물수가 또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은 그 백길 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사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라는 소리만 가지고 온 거니까 의미는 상관없이 물로만 연상을 해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물이 쫙 쏟아지는 것처럼 거침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일촉즉발 가겠습니다. 한 번 닿았는데 곧 핀다? 핀다 할 때 이 피다가 꽃이 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폭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손대면 톡 하고 미안합니다. 네, 트로트 가사가 왜 나오죠? 한 번 닿았는데 곧 폭발할 것 같다. 뭔가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일촉즉발의 위기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하나 보실게요. 다을 촉자 보시면요. 왼쪽엔 유한자, 요게 우리가 앞에 한 적이 있는데요. 요게 뿔의 모양을 본딴 거예요. 뿔. 그래서 뿔각자입니다. 뿔각. 이게 뭐냐면 뿔로 들이받는 거예요. 뿔로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져서 들이받다 또는 찌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닿다 또는 반응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촉이라고도 하고 어떤 문제가 이로 인해 촉발되었다 발생할 때 촉발 이런 표현도 있지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측자가 되게 재미있는 한자인 게요. 이게 어원을 잘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요게요. 그릇의 모양이래요. 그래서 그릇을 이렇게 그릇을 여기다 그릇 차려놨는데 밥일까요? 요게 그릇 차려놨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무릎 꿇고서 이제 경건하게 이제 먹는다. 이제 나 먹는다. 근데 먹는다는 의미는 사라지고 이제 라는 의미만 남아서 이제 곧 이런 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곧.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곧이랑 즉 이런 단어는 우리 국어에서는 이 앞뒷 문장이 같을 때 쓰죠. 즉 이러이러한 것은 해서 앞에 A 문장이 있고 뒤에 B 문장이 있을 때 가운데 즉이 들어가 있으면 앞뒷 문장 같은 거 아시죠? 네,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죠. 내 말은 곧 이런 뜻이야. 내 말은 즉 이런 뜻이에요.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 발자를 보시면요. 그 위에 요게 등질 발자라는 걸 쓰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게 활궁자입니다. 왼쪽에 활궁. 그리고 요거 지난 시간에 우리 몽둥이 수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활과 몽둥이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등질발인데 등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걷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활을 쏘고 뭔가 몽둥이를 막 휘두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발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어원을 생각하면 무섭지만 여기 저는 이제 활궁에다 주목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활궁은 워낙 많이 쓰이니까 이게 활을 발사하다에서 온 거예요. 근데 꽃이 피어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뭔가 발생되는 그런 이미지라 보시면 됩니다. 폭발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물론. 자,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일취월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일취월장 보시면요. 날일과 달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나아가고 참고하시고 다달이 장차 발전하다, 성장하다, 발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날일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해의 모양을 본딴 겁니다. 근데 해인데 왜 이 동그라미가 아니냐면 예전에 그 갑골문이라고 해서요. 갑골문이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거북이 등딱지에다가 이제 글자를 새기는 건데 알다시피 좀 각이지잖아요. 딱딱하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원래는 둥글둥글한 그 해를 의미한 거라고 하고요. 요거를 뭐 흑점이라고 이런 설도 있는데 이게 빛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해를 형상화한 거고요. 마찬가지 달월은 이렇게 구부러진 달의 모습을 본단 거라고 해요. 달의 모양. 그 다음에 나아갈 취자 재밌는 게요. 왼쪽에 서울경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경만이 아니라 높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더욱 이런 뜻이에요. 더욱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성취라는 건요. 이루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취.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느끼셔야 돼요. 성취감. 제가 국어를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이 성취감을 느끼기보다는 자격지심을 느끼는 경우였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점점점 더욱더욱 높아지는 걸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느끼셔야 돼요.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근데 이 경우는 매일매일 나아가고요. 그리고 매달 이 장수장자인데요.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왼쪽에는 이게요. 왼쪽에 이 한자가 바로 그 평상을 의미한다고 해요. 물론 이게 나무 조각 장자라고는 하는데 이게 이 평상의 모습을 형상한 거라니까요. 평상을 이렇게 옆으로 세우는 거예요. 요거를 이압하고서 들어 올린 거예요. 요거를 들어 올린 거야. 들다. 그 정도로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힘이 센 장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라는 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차라고 해서 이 의미를 이 한자를 빌려와서 가차, 참고, 가차라고 해서 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한자를 빌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라는 의미도 있고 장차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장차 점점 발전한다. 이런 의미로 일취월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응변입니다. 어떤 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때입니다. 때에 임해서 적당히 응하고 적당히 변화를 주면서 잘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이 완고하면 안 돼요.
사람이 너무 고지식까지는 아니고, 네, 너무 완고하다, 너무 엄격하다라기보다는 좀 적당하게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틀기 할 때요. 이 틀기 왼쪽에 나무가 있고요. 우리 한 적 있는 거고요. 거기 밑에 잘 보시면은 사람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작을 요자가 있는데요. 그리고 요게 우리 많이 한 창과자입니다. 자, 의미를 한번 합쳐 볼게요. 나무로 돼 있고요. 뭔가 창인데 기계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뭔가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바로 뭐냐면 배틀이에요. 배틀. 옛날에는 사람이 배틀에 앉아서 열심히 천을 만들었죠. 날실과 실실을 막 합쳐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기자는 기계라는 의미입니다. 배틀에서 온 말로 기계. 옷 만드는 기계였거든요. 배틀이. 그런데 이게 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 때라는 의미도 생겼는데요. 그때 임에서 이말임자가 재밌는 게 왼쪽에 신하 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신하가 뭔가를 굽어보는 모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릇이 3개가 있네요. 이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혹시 술잔이 아닐까? 전쟁의 상황에 전쟁이 닥쳤을 때 그 전쟁의 상황에 임해서 병사들의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술잔에 술을 채우는, 허리를 숙이고 이제 술을 채워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재밌죠? 임한다는 건 임한다는 건 어떤 때를 마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때에 마주했을 때, 임했을 때 적당히 응해주고 변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융통성 있게 처리하다. 이렇게요. 그리고 응할 응자는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요 한자가 바로 매인데요. 매. 요게 잠시만요. 선이 하나 더 그어진 것 같죠?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요. 이게 새추입니다. 근데 어떤 새냐면 여기서는 매입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매를 길들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길들여진 매는요. 그 마음에 응하게 됩니다. 길들여지다. 저는 이제 길들이다라고 하면 자꾸만 그 어린 왕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여우와 왕자가 서로를 길들인 것처럼 이 매 사냥에서의 매도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그 매 주인의 그 사냥꾼의 그 마음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한다라는 건 요구에 응한다, 마음에 응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변할 변자 재밌는 게 그 위에는 요 한자가요. 이 한자가 그 어지러울 연자입니다. 어지러울 연자. 어지럽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가운데 있는 게 말씀언이거든요. 사람의 입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 왼쪽 양옆에 실이 있습니다. 실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왠지 이 느낌이 사람이 너무 말이 많으면 뭔가 상황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됐는데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게 칠복자입니다. 상황이 되게 어지러운데 탁 친 거예요.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탁 하고 쳐서 상황을 바로잡는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하다, 고치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자세히 모르더라도 밑에는 탁 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상황을 바로잡는, 변화시키는 그런 이미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 임해에서 적당히 응하고 변화를 주는 그런 태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기응변 이렇게요. 다음 가겠습니다. 입신양명입니다. 입신양명. 자, 자기의 몸을 똑바로 세우고 이름을 날리다 라는 뜻입니다. 몸을 세우고 이름을 날리다. 홍길동전에서 길동이의 소원이 입신양명이었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보실게요. 설립자 보시면 자,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위에가 머리입니다. 네, 위에가 머리예요. 그리고 이제 양옆으로 벌리고 있는 팔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짝대기 2개가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땅입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한자가 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서 있어요? 좀 당당히 서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존재감, 사물의 위치 이런 게 바로 딱 세워져 있을 때 그때 설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리 위는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몸시는 좀 재밌는 게요. 아까 제가 사람이니 이렇게 사람이 좀 허리를 숙이고 있는 이런 모양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몸신이랑 좀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렇게 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임신한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 그거야? 이게 임신한 몸을 형상한 거예요? 해서 임신하다 또는 몸의 상태, 몸 이런 의미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몸신입니다. 그리고 날릴 양자를 보면 그 날릴 양자 왼쪽에 요게 손수예요. 손수. 그죠? 우리 계속 자꾸 나오죠? 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한자가요.
이 볕 양자입니다. 볕. 햇볕. 여러분, 햇볕과 햇빛의 차이 뭔지 아세요? 햇볕과 햇빛의 차이? 햇빛, 햇볕. 그럴 때 있죠. 그 등으로 햇빛이 쫙 들 때 따뜻해. 햇빛일까요? 햇볕일까요? 저는 지금 햇빛이라고 그냥 얘기하긴 했는데요. 무심결에. 여러분, 햇볕이 맞습니다. 이 따뜻한 볕이고요. 요거는 빛입니다. 밝은 거예요. 밝다. 이거는 따뜻하다. 이렇게 차이를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네, 갑자기 국어 실력 테스트. 네. 그리고 이제 변 양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재밌는 게 위에 게 해잖아요. 해. 아래 게 재단이라고 합니다. 신께 뭔가 바치기 위한 재단. 햇빛이 재단 위에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손으로 재단 위에서 해를 향해서 신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본딴 거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신께 오르다. 뭔가를 바치면서 오르다 또는 칭송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린다라는 것 자체가 아래에서 위의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날리는. 그래서 여기 이 경우는 이름이 날린다라는 말은 이름이 되게 유명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이름 명자가 참 재밌는데요. 위에 있는 게 저녁석이고요. 저녁석, 저녁에 어스름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소설 제목이 있거든요. 개와 늑대의 시간. 이렇게 해서 개인지 늑대인지 잘 안 보인다. 그게 개인지 늑대인지 좀 안 보이는 그런 저녁에. 운전도 이때가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네, 저녁에 누가 옵니다. 누가 올 때 입구에요. 입으로 불러야 돼. 아니면 오면서 나 누군데 하고 말해줘야 돼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저녁과 입으로 말해주는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상황을 상상해서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출세하여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뜻이 참 재밌어요. 원래는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라는 뜻이 강했습니다. 당당하게. 하지만 이 취지가 조선시대부터는 좀 달라져서 이 자기 이름,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집안의 이름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 의미로 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임전무태. 여러분, 이말임자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이말임자. 그리고 싸움전자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요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게 예전에 그 무기가 고대 무기가 좀 특이하게 생긴 무기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한 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그 새총이랑 비슷해요. 새총. 예. 그래서 이 고대의 사냥 도구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한자도 우리 많이 하고 있어요. 창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무기고 얘도 무기예요. 무기를 나열했기 때문에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싸움 전. 그리고 없을 무자인데요.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그 춤추는 거에서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또 다른 재밌는 설이 있더라고요. 이 밑에가 불이니까 이거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할 것 같거든요. 이 밑에가 불이니까 불이 나서 다 타서 없어졌다. 불이 나서 다 타서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더라고요. 그 설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가차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 불과 관련지어서도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러날 퇴자인데요. 이게 이 왼쪽에 요거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요게 쉬엄쉬엄 가다. 쉬엄 천천히 쉬엄쉬엄 갈 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가 왠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사람 머리면 사람이 머리를 좀 숙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서 네,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양이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네, 머리를 조아리면서 천천히 물러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물러날 때 우리가 분리할 때는 후퇴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싸움에 임해서 저는 방금 분리할 때는 이런 말을 했지만 네,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고요. 물러남이 없다예요. 와, 이거 보세요. 싸움에 임할 때는 물러남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물러섬이 없도록 죽을 때까지 싸우자. 이런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마음이랄까? 그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의지를 단단히 그렇게 새기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급자족 가겠습니다. 스스로 주고 스스로 받는 거,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스스로 주고 스스로 만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스스로자가요 원래 코의 모양을 본딴 거라고 하네요. 네, 코의 모양 좀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게 좀 제가 볼 때 이게 콧구멍 이렇게 해서 이제 코의 모양을 본딴 거라고 하는데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이 코의 모양을 본딴 거라고 해요. 근데 나를 가리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는 그래서 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거 또 나왔어요. 네, 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합할 합자인데요. 실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려면 이 또 다른 실을 자꾸 이어 주어야겠죠. 그래서 주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는 거. 그리고 발족자인데요. 네, 발족자. 네, 이 경우는 이게 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칠 지자라고도 했는데요. 사실 가다 또는 발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경우는 이제 가다인데 이게 예전에 성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와서 이게 발족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발의 모양을 본땄다 이렇게 그냥 보기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만족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만족하다. 그래서 발이지만 신체 부위지만 만족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스스로 필요한 걸 자기에게 주면서 자기가 스스로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 스스로 충당하고 만족스럽게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자급자족입니다. 그 다음에 자승자박 가볼게요. 스스로 노끈을 가지고 스스로를 얽어매는 것을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왼쪽에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사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게 힘쓸 민자래요. 힘쓸 민, 힘쓰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힘을 썼지? 이 실을 잘 꼬았다로 보시면 돼요. 네, 실을 잘 꼬아서 새끼줄을 만든다든지 또는 노라는 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노끈 이렇게요. 그래서 가느다란 실을 잘 엮어가지고 더 튼튼한 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왼쪽에 또 얼굴 박자 보시면 왼쪽에 또 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펼부자인데 그냥 부자가 이제 비읍이잖아요. 그래서 음으로만 관여를 했고요. 실과 관련돼 있어서 끈으로 이렇게 얽어매는 묶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스스로 끈을 가지고 스스로를 얽어매고 있어요. 그것처럼 자기가 앞서 한 행동 때문에 곤란하게 될 때를 자승자박 마치 내가 나를 얽어매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다음 갑니다.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 스스로에 대해서 격한 그런 마음 이렇게. 스스로 격한 게 뭐지? 봤더니 자 스스로잖아 아까 코의 모양을 본딴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라고 했고요. 방금 전에. 그리고 격할 격자를 잘 보시면 일단 왼쪽에 물수, 네, 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한 건데요. 이게 칠복, 치다라는 거예요. 뭔가 치다. 그리고 여기 아래 잘 보시면은 요런 한자가 있는데요. 요게 모방자인데 바로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방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 방향으로 막 사방으로 막 물이 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탁 쳤는데 물이 막 튀는 거예요. 왜 몽둥이를 가지고 막 탁 쳤는데 물이 막 그렇게 튀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이 막 심하게 몰아치다. 뭔가 몰아칠 때 몰아치다 또는 맹렬하다. 아주 기세가 맹렬하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몰아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왠지 이게 그런 뜻은 아닌데 자꾸 자격이란 단어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갖춘 그 자격에 대해서 자꾸만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격이랑은 이제 관계가 없고 사실은 이제 자기를 몰아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몰아치거나 다그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이 격하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이제 국어 문제 푸시다가 격정적 나오면 막 감정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감격. 막 느끼는데 너무 막 몰아치는 막 감동보다 센 말이 감격이죠. 이렇게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수성가입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가문을 이루었다 라는 뜻입니다. 손수자 자꾸 나오고 스스로자 자꾸 나오고 있고요. 이룰성자 보시면 우리가 전에 한 거긴 한데요. 이거를 창모라고 합니다. 창모. 아니면 나 이거 창과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창으로 여기 이제 못 정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창으로 무기로서 평정하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다. 뭔가를 완성하다 이런 의미로서 이루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집가자는 위에 있는 이게 지붕입니다. 지붕. 그리고 이제 밑에 결합된 이 한자가 잠시만요. 똑바로 써볼게요. 밑에 결합된 한자가 이 돼지의 모양을 본딴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돼지를 기르는 그런 모습을 본땄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손으로 집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집은 되게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진 게 없었는데 그 빈손으로, 비어있던 손으로 이 가문을 스스로 일으켜 세운 거죠. 성공한 거죠. 이럴 때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업자득 가겠습니다. 스스로의 업에 대해서 스스로 얻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업자가요. 이게 일인데요. 어원을 보면 이 모양이 악기를 걸어놓는 그런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보면은 이 끝에 여기다 이제 악기를 걸어놨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밑에 나무가 있긴 한데 나무로 된 건가 싶기도 한데 그건 아니고 모양을 그냥 본땄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악기를 걸어놓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 직업이 악사예요.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해서 먹고 사는 그 사람의 일, 이렇게 해서 일이라는 뜻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는 물론 직업이 아니라 여기서는 직업할 때도 이거 쓰고요. 이 자업자득에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따라서 잘한 일이면 잘한 결과가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못한 일이면 그 못한 결과가 따라온다, 얻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얻을 득자도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이 왼쪽에는 이 한자가 조금 걸을 척입니다.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걷다. 그리고 이 조개패가 이 안에 사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디촌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요. 사실 근데 원래 의미 이게 마디촌이 이 손의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개패가 예전에 화폐를 대신했던 때가 있잖아요. 고대 중국에서. 그래서 이 화폐에 돈을 얻어가는 이 손이니까 손으로 이 돈을 잡는 그런 모양을 본딴 거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좀 신기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바닷가에 널린 게 조개인데 라고 했는데 그냥 조개가 아니고 참고로 마노라는 조개가 있대요.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는데 그게 워낙 흔치 않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때 화폐로 쓰였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대로 걷어가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아시죠?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콩콩 팥팥이라고도 하죠. 자초지종 가겠습니다. 자초지종. 스스로 그러면 좀 이상한데? 자, 스스로 잠깐만요. 제가 습관처럼 여기다 1이라 썼는데요.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이렇게요. 이게 스스로 자자긴 한데 찾아봤더니 뭐뭐에서부터 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서부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요.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이게 옷 의자고요. 이건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뭐를요? 이 장면을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기 위해서 상상하세요. 자, 상상합니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큰 천이 있어요. 또는 가죽이 있습니다. 이거를 칼로 서걱서걱 또는 척척 잘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거는 이제 한자사전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마름질이라고 해요. 이거는 고전문학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알고 있으세요? 알겠죠?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옷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초가 된 겁니다. 처음초. 재밌지 않습니까? 옷을 만들기 위해서 칼로 먼저 자르는 것부터 시작 이렇게. 그리고 이를 진짜도 되게 재밌는데요. 요거 잘 보면 이렇게 밑에 이게 땅이에요. 땅. 평평한 땅. 근데 여기에 뭐가 와서 다 꽂혔어요. 뭐가 와서 다 꽂힌 모양을 본딴 거라고 하는데 요게 저는 이제 꽃인가?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화살입니다. 화살이 탁 날아와서 꽂힌 모습을 본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 왔다. 다다르다. 이렇게 도달하다. 이르다. 다다르다. 이렇게 목표 지점에 목표한 그곳에 딱 꽂힌 거니까 화살이 이제 다 날아와서 이미 꽂힘이 끝난 거잖아요. 네, 영어로 따지면 완료형인가요? 네, 딱 끝났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도달하다 이르다 이고요. 마칠 종자 보시면 왼쪽에 역시 또 많이 나오죠. 실이 있습니다. 이 다 했다 이렇게 실을 묶었다 라는 의미고요. 또 옆에 이게 오른쪽에 이제 있는 게 겨울 동자니까 춘하 추동. 여러분 근데 이거 상식으로 아셔야 되거든요. 이거 고전문학 풀 때 이거 모르면 좀 곤란합니다. 춘풍 이렇게 하는데 춘풍이 뭐야? 봄바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동자가 겨울 계절의 끝 이렇게 해서 끝이다 마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에서부터 마칠 때 이르기까지 그게 뭔데?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사실 또는 그동안 이렇게 우리는 주로 자초지종을 말해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자포자기입니다. 스스로 자 사나울포 스스로 뭔가 사납게 스스로를 버리다 이런 뜻인가? 이렇게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 사실 원래 이게요 위에 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되게 잘 떴어요. 그래서 밑에는 요게 사실 원래 손에서 왔다고 합니다. 두 손으로 밑에가 쌀미라고 해요. 그래서 쌀을 말리기 위해서 손으로 막 정성껏 말리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서 온 건데 햇빛이 너무 세네. 그래서 그 햇빛이 너무 햇볕입니다. 미안합니다. 햇볕이 매섭게 내리쬐을 때 햇빛이 아니라 그 햇볕, 뜨거운 그 햇볕이 내리쬐을 때 쓰는 말인데요. 근데 저는 이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요. 이 해가,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해석, 제 마음대로 해석이에요. 밑에 이게 물인데, 이게 물이거든요. 여러분, 물수. 해가 너무 강렬해. 해가 너무, 이야, 이글이글 타올라가지고, 밑에 이 물이, 이 농사 지을 때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물이 막 말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막 매섭게? 뭔가 사나운 그런, 여기서 해는 좀 무섭습니다. 네. 막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해를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들었어요. 나쁜 존재로 만들었어요. 어쨌든, 사나운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또 사나우면 무섭거든요.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치다라는 뜻도 있고요. 모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너무 해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모질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버리는 겁니다. 이 버릴기가 되게 어원이 무서웠던 게, 무서운 거 싫어하는 친구들 얼른 스킵하세요. 네, 스킵하세요. 네. 이게 나무로 된 바구니. 그래서 위에 있는 요게요. 가운데 있는 요 모양새가 요게 바구니인데요. 이 위에 있는 요게 그 죽은 아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죽은 아이를 바구니에 담는 그런 모습에서 왔다고 해요. 이제 버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스킵하셨나요? 네,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스스로를 모질게 또는 스스로 해치는, 스스로를 버리는. 저는 이제 버린다에 초점 맞추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이 망자가 발할 망자고요. 이 절자가 끊을 절자거든요. 끊을 절자. 예전에 OTL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는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20대 때 어쨌든 이게 사람이 지금 사람 머리고요. 이렇게 팔이고요. 다리입니다. 네,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게 바라는 걸 멈추는 건데, 자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서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을 바라봐요. 바라봅니다. 근데 이런 자세는 이제 앞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냥 한없이. 네. 근데 항상 우리 미래의 시점에는요, 뭔가 있거든요. 뭔가 있어요. 그걸 자꾸 이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라보는 걸 끊지 마세요. 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절망 상태에서 포기하는 것. 이게 자포자기입니다. 작심삼일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은 것이, 아이고야, 3일밖에 안 갔네요. 이런 뜻입니다. 지을 작자 왼쪽에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뭔가 짓는 모양새 같지요? 그 오른쪽에는 요 한자가요, 네, 바느질하는 모양이라고 해요. 잠깐 사자입니다. 그 모의고사에 사청사후라는 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거였던 것 같은데요. 잠깐은 맑고 잠깐은 비가 온다라는 변덕스러운 날씨, 여기에 착안해서 이 변덕스러운 세상사, 인간사를 이제 빗댄 그런 시였는데요. 어쨌든 잠깐 얘기했고요. 이게 바느질하는 모습이지만 사람이 뭔가 짓는 모습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마음심, 심장의 모양을 본딴 거,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리고 해의 모양을 본따서 해의 모양을 본따서 매일매일을 가리키는 매일 새로운 해가 뜨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지었는데 3일 갔다. 흐지부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전 근데 작심삼일 하면요. 또 다음 3일 동안 또 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시 작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갑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자, 여러분, 적반하장. 도둑이 반대로 자기가 지팡이를 들고 꾸짖고 있네요. 아니 이게 뭐죠?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요. 왼쪽에 있는 게 조개패입니다. 조개패 바로 재산이에요. 어떤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딱 느낌 오죠. 이게 창과기도 한데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병기융자라고 해요. 병기융이 몰라도 싸울 때 쓰는 그 도구인 걸 몰라도 이게 창과 그러니까 차관하셔서 연상하셔서 이게 무기를 들고서 지금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도둑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돌이킬 반대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습 엄자에 이게 손이라고 해요. 손으로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뒤집다. 배반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뒤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꾸짖을 하자는 그 어원이 살짝 복잡한데요. 이게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짐 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는 아닌데 사람이 이게 옳을 가짜거든요. 옳지 못한 걸 보고서 이게 옳지 못한 걸 보고서
옳은 도리를 해라 라고 뭔가 꾸짖는 그런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쨌든 꾸짖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무 목자가 있고요. 이게 어른 장자인데요. 이 어른 장자가 애초에 이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양새를 본딴 거라고 하니까 나무로 된 지팡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나무라 할 때 쓰는 말이 적반하장입니다. 다음 적재적소 가겠습니다. 자, 맞을 적자, 맞는 그 제목을 맞는 곳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요, 의미가 확대돼서 사람, 인재를 가리키기도 해요. 인재는 그 사람 쓰임받기 위한 그런 사람, 쓰임받기 위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맞을 적자부터 보시면 왼쪽에 이게 쉬엄쉬엄 갈착입니다. 쉬엄쉬엄 갈착, 이제 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있는 요 한자는요, 밑동 적자인데 이거는 여기서는 좀 적으로만 소리로만 좀 관여했기 때문에 이건 좀 무시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소리로만 이렇게 적적. 가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갑니다. 갈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길이 나한테 맞는지, 적합한지.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길이 여러 갈래요? 어디로 갈까? 이거 적합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을 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제 왼쪽에 나무 있으니까 요거는 그 땅 위로 솟은 새싹이라는데 잘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무로 제목 이렇게. 그 다음에 바소인데요. 오른쪽에 요게 많이 했어요. 도끼 근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지게를 말해요. 지게. 뭔가 지기 위한, 등에다 지기 위한 도구였는데요. 그 도끼로 땅땅땅 쳐서 그 선녀와 나무꾼 얘기 아십니까? 나무를 그 지게에다가 다 담잖아요. 이런 모습 상상하시면서 어쨌든 도끼로 나무를 땅땅 찍은 그 곳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나무 찍는 소리였다고 하는데 도끼로. 어쨌든 그 도끼를 떠올리시면서 그 찍은 곳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뭐뭐 할 바. 우리가 해야 할 바라든지 우리가 뭐뭐 해야 할 바 라든지 느낀 바를 말해봐 라든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할 때 그 바, 그리고 장소할 때 그 소 이렇게도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장소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맞는 제목을 맞는 곳에다 쓰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 맞는 인재를 맞는 곳에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전화위복입니다. 구를 전자 왼쪽 보시면요. 요거 장기 둘 줄 아시나요? 요게 거기 장기에서 차예요. 차. 네, 요새 제가 체스에 좀 관심이 생겼는데 이게 체스에서 룩이거든요. 기능이 비슷하거든요. 그냥 쭉쭉 가는 차의 모습 상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게 구를 전자인데 구르다 오로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구르다 동그랗게 이렇게 굴러가는 모습, 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전화위복하고 있습니다. 화가 되게 안 좋은 화였는데 이게 떼굴떼굴 굴러서 복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재미있는 건 재앙화하고 복복에 공통점이 있어요. 보이세요? 공통점? 자, 왼쪽에 요거 보일시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우리 보일시, 시각이라고도 하죠.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재단, 신을 위한 재단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이든 복이든 우리 옛날 분들은 그 신이 내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재앙 화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입구 말고 요 한자가요. 이 앙상한 뼈를 의미한대요. 앙상한 뼈와 밑에 이제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뭔가 재앙을 받은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참고로 우리가 이제 요거 하면은 뼈골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할 위자, 이게 재밌는 게 위에는 요게요. 손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코끼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코끼리를 조련시키는 그런 모양에서 왔다고 해요. 얘가 코끼리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조련시키다인데 그렇게 하다, 조련시키다, 그렇게 하다 이렇게 해서 하다 또는 뭐뭇을 위하다 이런 의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할 위는요 영어의 do처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되다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재앙이 이 바뀌어서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또는 복이 그렇게 되게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굳은 일이 닥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하지만 그걸 잘 처리해서 오히려 좋은 일이 되게 노력할 수 있습니다. 네. 화이팅! 네. 아, 참. 여러분, 그리고 복복자가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뭔가 잘 차려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절치부심 가겠습니다. 이를 끊고 마음을 이게 뭐죠?
이가 끊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썩는 것 같은 건데요. 이치. 자, 요 위아래 이를, 윗니, 아랫니를 본딴 거고요. 그리고 끊을 전자 보시면 오른쪽에 칼도 있으니까 칼로 끊어내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7, 7자긴 한데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대요. 이게 막대기를 자르는 그런 모양을 본땄다고 해요. 칼로 탁 내리치는 모습이래요. 둘 다 어쨌든 끊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를 끊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갈다. 잘 때 이 가는 거 아니고 하고서 막 분해가지고 그 이 가는 모습 상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음이 썩어 들어간다 할 때 요거 잘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요게 요 한자가 관청부자라고 합니다. 관청부. 그리고 밑에 잘 보시면요. 요런 한자 있거든요. 요게 고기 육이에요. 응? 관청의 고기? 이게 뭐지? 이게 고기가 썩다. 저런. 고기가 아래에 있어서 그런가? 왜 썩었지? 아래에 있어.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고기가 썩는 모습이에요. 근데 관청이 뭐가 느낌 오시나요? 관청이 썩었다? 네, 관리들이 그 부패, 썩은 겁니다. 부정부패. 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썩는다라는 건 너무 속이 상해서 막 속을 썩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분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삼모사 가겠습니다.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라는 뜻인데요. 아침조가 정말 재밌는 한자인 게 뭐냐면요. 이게 해잖아요, 여러분. 해일이잖아요. 이 위에 있는 게 풀의 모양을 본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 사이로 또는 초목 사이로 이제 해가 안녕, 나 떴어. 해 뜨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아직 달이 있어요. 나 이제 갈게. 퇴근을 준비하는 달과 네. 여러분 학생이니까 퇴근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교를 준비하는 이 달과 이제 막 등교하는 해 이렇게 그리고 선 3개로서 석삼. 점을 못자 보시면 그 해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가 저물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요. 위에 요 한자가 없을 막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넉사는 좀 재밌는 게 원래는 이렇게 해서 넉사를 가리켰다고 해요. 근데 이거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넉사를 표현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2개고 이게 2개라서 4개인가? 이건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인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어떤 원숭이 조련사가 있는데 아침에는 사과를 4개, 저녁에는 4개, 뭐 도토리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든 4개, 4개를 줬는데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살림이, 형편이. 그래서 이렇게 원래 줬었는데 원숭이들한테 원숭이를 그려볼까요? 원숭이들, 네, 여러 마리 있어요. 원숭이들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미안하다 원숭이들아 3개 주고 4개 줘야 될 것 같아 했더니 원숭이들이 다 화가 났어요. 끼끼끼 하면서 난리 났어요. 그러자 알았어. 조련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내가 너네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침에 3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했더니 원숭이들이 행복해했대요. 자, 똑같이 7개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은 아시죠? 원숭이들은 몰랐죠? 원숭이들의 어리석음. 그 다음 또 하나, 이 조련사. 어차피 똑같은데 되게 위하는 것처럼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는 조련사. 또는 이 원숭이들처럼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말이 조삼모사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주객전도입니다. 주인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촛불을 본딴 거래. 이게 촛대 위에 이게 촛불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촛대 위에 여기 심지 또는 이 타오른 요 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인주는요, 그 한 집안의 주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송객은 이게 집이고요. 집가짜인데 이 집가짜의 그 지붕이기 때문에 집이고요. 그리고 집가짜가 아니라 사실 집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각자가 있는데요. 이게 이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딴 거래요. 그래서 각각각자지만 손님, 집으로 들어오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엎드러질 전이 뭐냐면 이게 재밌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요게 머리 혈자인데요. 누구 머리냐면 바로 임금의 머리라고 해요. 임금의 머리? 임금의 얼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 하면서 수그려야 돼요. 당장 엎드려야 돼요. 그냥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팍 이렇게 이게 머리입니다. 이렇게 눈 감아야 돼. 네. 아이고 이게 뭐죠? 네, 이렇게 엎드러지는 모습이고요. 넘어질 도는 좀 그렇습니다. 뭐가 그러냐면 사람 인자가 왼쪽에 있고요. 그다음 요거 우리 아까 화살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칼도입니다. 화살에 맞고 칼에 맞아서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주인과 손님이 엎어지고 넘어지다라는 뜻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히려 손님처럼 행동하고 손님이 주인처럼 행동하는 건데 사물이 가볍고 무거운 게 있고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고 느리고 있게 급한 게 있는데
이게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새 그 물질 만능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게 저는 물질이 사람보다 우선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주객전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 갑니다. 주경야독입니다. 여러분 낮주자 박갈경 그리고 밤야 일글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주가 좀 재밌는 게요. 요게 붓율자고요. 그리고 이제 해일이 있어요. 그래서 해가 떠 있는 그리고 이게 저는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땅 위에 해가 떠 있는 붓글씨 또는 공부하기 또는 독서하기 좋은 낮 시간을 가리킨다고요. 그리고 박갈경 왼쪽에 보시면 요 한자가요. 요 한자가 우리 전통 악기, 전통 농기구, 우리 고유의 전통 연장인 가래라는 악기는 자꾸 왜 악기라 그러죠? 네, 농기구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요게 우물정자인데 여기서는 잘 정돈된, 잘 갈린 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요. 밤에는 글을 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말씀원이고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요게 그 팔매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뭔가를 팔 때 그 팔고 나서 돈을 말로써 막 세는 거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게 확대 해석돼서 잘 읽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야자 보시면요. 밤야자 보시면 자 요게 원래는 특별한 의미가 없거든요.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저는 이걸 뭐 또한 여기라고 원래는 어원이 그런데 저는 어원과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어원과 다르게. 근데 이건 어원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사람이 저는 이게 왠지 지붕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람이 저녁이 돼서 좀 들어가서 쉬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밤? 이렇게 사람이 어디 들어온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렇게 저만의 그 뇌피셜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낮주자인데요. 이거를 그냥 높아심에 얘기할게요. 이게 글서예요. 글서랑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낮주는 아까 우리 바닥에 이거 땅 있었죠, 땅. 땅 위로 해가 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구분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주경야독 설명해야죠. 제가 시간이 지금 없어서 좀 서둘러서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읽는다, 공부한다는 뜻으로 바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